네, 국내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등교를 하루 앞두고 병원이 뚫렸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3명으로 이태원 클럽 등 지역사회 감염 9명, 나머지 4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078명이며 9,93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87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76만 5,574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고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63명입니다. 클럽,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리고 설령 방문하실 시에도 2m 거리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및 악수를 하지 않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개인 위생의 유지를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 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시고 혹시라도 방문하실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클럽발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에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 미상의 감염 여파를 계속 경계하면서 추적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7명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클럽에 직접 방문했던 확진자는 93명이고요. 접촉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까지 94명인데요. 자, 인천의 학원 강사 얘기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사 부부 확진됐죠. 그런데 60대 이 택시 운전사 부부한테 4살 정말 예쁜 손자가 있었는데 이 4살 손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리만 알았더라도 좀 조치가 됐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에 있는 베트남 남성인데요. 그동안 이태원 클럽 또 부천에 있는 나이트 노래방 주점 이렇게 쭉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겠습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확진 판정 받은 사실 알려지면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강제 출국될까 봐 전혀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수신도 하지 않고 아예 전화기를 꺼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낸 데는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여성 경찰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 경찰관이 우리나라에 전부 9명인가 계시는데요. 그 여성 경찰관이 전화로 음성 녹음을 남겼습니다. 베트남어로. 자, 당신 전혀 걱정하지 마라. 불법 체류했다고 해서 강제 출국시키지 않는다. 검사 받고 연락하면 다 된다. 라고 하니까 연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확산 우려가 좀 남아있는데 그 전에 연락이 됐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삼성 서울병원이 뚫렸습니다. 흉부외과의 간호사인데요.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이 무증상인데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강남병원에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당장 내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개학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소식들이 여전히 들려오니까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방역당국 개학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올 겁니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하고 또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 오류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의지인데요. 일단 삼성 서울병원과 등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등교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70명 이상 발생해서 다시 등교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인 대처를 보여왔던 우리나라, 이런 일은 없을 거로 기대합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병원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죠. 지금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이 뚫렸다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글쎄요, 뚫렸다기보다 일단 한 사람이 생겼는데 나머지 또 세 사람의 간호사가 같이 확진을 받았거든요. 누가 초발 환자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된 건 맞고요. 예. 또 일단 이 감염원이 실제 환자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대학병원들에서는 다 입원을 하려면은 진단검사를 받고서 입원을 시켜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환자로부터 간호사로 왔을 일은 없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간호사로부터 환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이 원내 환경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 외래라든지 혹은 일반 입원실 같은 경우는 동선이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이 흉부외과 수술실인 경우는 수술실 안에는 완전히 무균 상태이고 또 동선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접촉 인원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여기서 어떤 감염이 성립됐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아주 공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어제 오후 5시경 삼성 서울병원 측으로부터 흉부외과 수술실 간호사 1명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수술을 함께 참여했거나 식사 등의 접촉을 한 의료원 262명, 환자 15명, 그래서 접촉자 총 277명 중에 265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방금 전 이 중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들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정순균 강남구청장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런 경우에는 병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병원 전체를 폐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77명의 의료진이 일단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 60건 내지 70건의 수술이 지금 연기가 되는 상황이고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흉부외과의 특성상 굉장히 중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원 가기도 어렵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의료 공백 상황을 어떻게 삼성병원에서 잘 커버를 할지 이 부분이 사실 확진자가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 이제 방문 확진자는 93명인데 접촉자가 94명, 더 많은 숫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접촉 감염, 2차,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방문자보다 접촉자 확진자가 더 많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9명입니다. 이 중에서 클럽의 집단 발생 관련이 7명이고 서울 지역의 사례가 1명,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럽 관련 7명은 클럽 방문자 2명,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5명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추가로 12명이 확인되어서 클럽 관련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7명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 방문이 93명이고 접촉자가 94명으로 이제는 클럽 방문자보다 접촉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일단 2주일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접촉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네. 하죠. 근데 2차, 3차에서 끝나지 않고 4차까지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 7만 명이 지금 진단을 받아서 18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감염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실제 아까 베트남에서도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진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예. 상당히 있어요. 우선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불법 체류자 이외에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 사람들 연락도 안 되고 자발적으로 안 할 것이고 또 열악한
숙소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런 데서의 감염이 우려가 될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도 사실은 안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증상이 없을 경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2차, 3차, 4차로 가면 그건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불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예. 실제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예. 상황인 것은 예. 맞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다 남아있는 불씨지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불씨들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방역 당국도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매일매일 그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 이 숫자도 그다지 많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감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지금 하라는 그 여러 가지 생활 준칙 그것만 잘 지킨다면은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당장 내일부터 고3 학생 개학인데요. 일단 관련 발표를 듣고 또 얘기 나눠보죠. 내일 고3 학생들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정부와 학교, 가정이 힘을 모으면 안전한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 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등교 수업 결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가을에 대유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 명 고3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사회 직업 진출의 길을 무한정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과밀학급 과대 학교는 학교 내에 넓은 특별 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 분산을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고안하고 있는 분반 수업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교육당국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데 교수님, 만약에 이제 고3 학생들 개학해서 쭉 가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진자가 나온다면 계속 간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50명 이내, 5% 이내의 감염원 이상 이거는 결정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한 명이라도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 타격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학교에서 한 명이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그 모든 학교가 다 폐쇄가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부모들까지 공포에 떨게 될 것이고 또 그 학교라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학교가 폐쇄되는 만큼.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금 통제가 가능할 것이냐.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 학생들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는 건데 우리가 개학을 하는 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금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더 또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이 코로나19가 아닌데도 유사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공포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많은 학생들이 열나고 기침하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역은 굉장히 잘하고는 있겠지만 지금 이 한 주일을 잘 지냄으로 해서 또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컨트롤 될 만큼은 되지만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몰라서 요 다음 고3이 아닌 그 이후는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진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속이지 않는 것, 수칙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근본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방심, 망각 이것을 경계하지만 은폐, 거짓말 이것도 방역의 최대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 결국은 그 학원 강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이어졌습니까?
동료 강사 또 수강생이 방문했던 노래방, 과외를 들었던 학생, 그 학생의 학부모, 탔던 택시, 그 운전사 아내, 손자까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죠. 102번 환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GPS 확인 결과 본인 진술하고 다른 점을 쭉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10세대의 택시 탄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13분 중에서 12분이 음성 나왔고 한 분이 양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카드 결제 승객 약 143명에 대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질본에서 현재 인적사항하고 연락처를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분이 슈퍼 전파자로 확인돼가지고 계속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신천지발 31번 확진자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대비가 됩니다. 근데 신천지 31번 환자인 경우에 사실은 뭐 본의가 있었던 건 아닌데 지금 이 학원발 이 부분은 좀 나쁜 부분이 있는 것은 거짓말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슈퍼전파자란 말까지 쓸 정도로 지금 22명까지 늘어났고요. 또 앞으로 얼마나 이 택시 같은 데 탔던 사람들은 다 동선을 찾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 승객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승객들의 또 접촉자는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은 상당히 좀 악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 그럴까요?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요즘에 택시를 타보면 택시 기사님들 거의 다 모두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런 점들은 조금 그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학원 강사가 택시 탔을 때 사실은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도 그렇고 이 학원 강사도 그렇고. 그런데 감염이 됐어요. 이 부분은 택시 기사인 경우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서로 공동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택시는 앞으로 조금 더 소독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그런 건 알 수 있겠죠. 예. 자, 걱정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오늘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일상 임상 시험을 한 결과 항체가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올해 안에 꼭 백신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관련 녹취를 먼저 들어보죠. A very first important step in the journey towards having a vaccine available for the people who need it the most.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자, 일상 임상 시험이라는 뜻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일상에서는 안전성을 소규모로 하는 것인데 이 상황은 지금 다릅니다. 이 상황은 모더나랑 미국의 NIH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 사실은 제일 빠른 상황이에요. 3월 달에 벌써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는데 45명한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용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25 마이크로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 너무 많이 주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것이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니까요. 근데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얻기는. 25 마이크로그램도 100 마이크로그램도 다 항체를 만들 수 있었는데 뭐 숫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15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8명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항체를 얻은 것이 그 정도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부작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뭐 발열이라든지 뭐 근육통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건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8세에서 55세 사이에 건강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좀 더 넓히게 되면 부작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 이 백신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작용을 감수하고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의 물질로서 올해 안에 만약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건 1단계라는 뜻입니까? 1단계고 몇 상까지 합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4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3상까지 해서 수천 명 해서 안전성이 있다. 위험하지 않다. 효과도 있다. 결정이 되면 품목을 내주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도 4상이라는 의미는
수만 명을 했을 때 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지금 그거 다 건너뛴 겁니다. 즉 전임상이라는 동물 실험도 다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만들 때 그 안전성이 좀 보장 안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 의료진만이라도 백시네이션을 할 수 있다면은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간 단계에 굉장히 비싼 값을 들이고라도 이것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그 지금 이 스텝으로 보면은 6월에 뭐 600명, 예. 7월에 뭐 수천 명 이런 스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천 명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부작용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일단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먼저 맞히겠다는 것이고 이 3상 정도 갈 때에는 사실은 취약한 면역력이 좀 약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3억 병 이렇게는 못 만듭니다. 예. 이 상황은 그 문제 자체가 이 백신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적이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주가가 오를 정도로 이 모데르나에서는 오늘 20%가 올랐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단한 결과는 뉴욕 맞습니다. 증시 전체가 다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교수였습니다.